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먼저 이제 청년 최고위원이 단일화가 됐습니다. 아주 잘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좌파가 한동훈 쪽이 우재준으로 단일화했다. 우리 주류 측에서도 손수조하고요. 그 다음에 박홍준 두 명이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제가 어제 방송을 했고, 손수조 후보한테도 제가 전화했고, 박홍준 후보한테도 전화해서 무조건 이게 단일화 해야 된다. 안 하면 우리도 우파도 원탁회가 있다. 고성구, 그 다음에 전환길 강사나, 그 다음에 성창경, 여러 데 우리 우파 유튜버들을 제가 모아서 어느 한 후보 지지를 해서 억지로 단일화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까지 했었는데요. 역시 이제 어제 단일화가 됐습니다. 손수조 후보로 이제 단일화가 됐습니다. 박홍준 후보도 대단히 훌륭한 청년입니다. 이번에 아쉽게 안타깝게 단일화로 이제 물러났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박홍준 후보를요, 더 이제 격려하고 지원해서 앞으로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밀어줘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대진표는 놓은 겁니다. 반드시 우재준을 떨어뜨리고 청년 최고위원 손수조 당선을 시켜야 된다. 이걸 먼저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대표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제 1차에서 과반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이제 결성에 가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조경태하고 이제 안철수는요, 어차피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이가 상식적인 후보끼리 연대하자고 떠들어도요, 무슨 이게 상식적이야. 옛날에 부정선거 원조가 조경태입니다. 자기가 부정선거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 부정선거 주장하면 거구다. 뭐가 조경태가 배신자 중에 배신자인데 뭐가 상식적인 후보입니까? 안철수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안철수가 이제 광복절 경축식에 조국 유명 사면 반대 이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인지도가 조금 뜬 것긴 하지만, 그러게 안철수가 걸어온 길을 보면요, 전혀 일관성이 없이 배신을 밥 먹듯이 해온 이런 자입니다. 아마 이제 둘이는 단일화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둘이 또 생각이 완전 틀려요. 둘 중에는 조경태가 더 문제야. 조경태는 이제 특검 수사에 응해가지고 동지들 45명, 윤석열 대통령 그때 체포를 막았던 45명을 처벌하겠다. 또는 이제 겸 표결을 방해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나 이쪽을 내란 세력으로 처벌하기,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이거는 동지가 아닙니다. 조경태는 반드시 도려내야 됩니다. 안철수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안철수는 이제 그냥 특검을 비판하면서 이제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잖아. 그 점에서 조경태는 동지가 아니고 적입니다. 조경태는 반드시 도려내야 될 적이고요. 안철수는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왜 특검에 찬성했느냐. 특검에 찬성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을 비판하면 이거야말로 이율 배반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안철수와 조경태를 반드시 떨어뜨려야 된다. 현재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이제 결성에 아마 어느 한쪽이 50은 쉽지 않을 걸로 봐요. 여론에도 그래요. 최근에 갤럽 여론에도 김문수 31 이래 놓기 때문에 과연 이게 1차에서 과반이 놓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어요. 누가 1등 할지도. 지금 현재 유튜브 여론조사를 믿을 수도 없고요. 근데서 갤럽이나 이것도 믿을 수가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당원 명부를 가지고 당원 80, 그 다음에 민심 20,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여론조사가 없어요. 대규모의 표본으로. 따라서 그냥 감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누가 1등 할지 어떻게 될지 참 이렇게 오리무중 전당대회 처음 보는데요.
중요한 거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이제 그 결성에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게 누가 이기든 부담 없이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요.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리얼미터 보면요. 오늘 리얼미터는 이제 그 민주당이 39.9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36.7이에요. 3.2%. 오차 범위력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그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제대로 지도부만 뽑으면요. 완전히 대여투쟁, 이제 이재명과 전면 투쟁의 길로 가면 충분히 저는 우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이제 그 수권 대안정당으로 국민의힘이 다시 우뚝 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문수 후보하고 이제 그 장동혁의 차이는 뭐냐? 두 분 다 그 탄핵을 반대했고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 반탄. 요거는 이제 공통점인데 조금 이게 그 강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동혁 후보는 아예 그냥 내부 총질자들 도려내자. 장동혁 후보가 이제 요즘 계속 하는 말이 외부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내부 총질하는 한 놈이 더 위험하다. 외부의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한 명이 위험하다. 따라서 이 내부 총질자들을 도려내야만 제대로 그 투쟁하는 이런 데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한동훈 세력이나 내부 총질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게 그 장동혁 의원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하면 이제 김문수 후보는 조금 이게 그 온건. 그래서 이제 그 가능하면 한동훈 세력이나 이준석 세력도 가능하면 이게 포용해서 통합으로 가자. 뭐 요런 이제 그 크게 그 당의 방침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강경 정통 자유파 많은 분들에게 그 장동혁을 지지하는 왜 한동훈 세력은 이게 도려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그 새살이 돋는다. 따라서 이제 유튜브의 여론조사는 거의 한 80% 이상이 장동혁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장동혁 의원이 지금 KT 광화문의 그 특검 민중기 특검이죠. KT 광화문의 민중기 특검 앞에서 이제 1인 시위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그 개망나니 민중기 특검이 국민의힘의 당사를 압수해가지고 500만 명의 당원 명부를 탈취하겠다. 이런 데 날 강도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그 광화문 민중기 특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장동혁 의원은. 그리고 이제 역시 김문수 후보는 그대로 이제 그 당사 1층에서 국민의힘 당사에서 끝까지 당원 명부 사수하겠다. 거기서 이제 지금 한 일주일 가까이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와 장동혁 후보의 특검과 강하게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은 둘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당원들이 적극 같이 싸워 나가야 된다. 저 무도한 개망나니 민중기 특검과 강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요.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혁 후보는요. 나중에 전당대회 끝나도 힘을 합쳐야 됩니다. 누가 이게 대표가 되더라도요. 힘을 합쳐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되면 장동혁 후보에게 중용할 수가 있잖아요. 진짜 그때 혁신이 필요하면 장동혁 후보에게 그 정권을 주는 혁신위원장으로 같이 그 힘을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그 장동혁 후보가 됐다. 그러고 그러면 이게 또 김문수 후보 대선 때 그 41%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또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유파의 언론으로 원로로서 그 김문수 후보를 어떻게 예우하면서 우리가 잘 이게 그 지혜나 그 투쟁력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활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는 지금은 이제 그 치열한 경쟁 관계지만 전당대회 끝나고는 다시 이렇게 껴안고 하나가 돼서 국민의힘을 같이 이게 잘 제대로 된 게 야당으로 국민의힘을 전면 혁신 변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해서 이게 두 분은 다시 전당대회 끝나면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뭐 안철수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안철수까지는 이게 뭐 우리가 포용해서 같이 갈 수가
같이 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조경태는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조경태나 이 한동훈 세력 이사들은요, 진짜 해당행위가 너무 심합니다. 특히 조경태는 반드시 도려내야 되지 않을까. 왜? 아무리 태산에게 모든 흙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높았고, 그 다음에 그 태평양이나 넓은 바다는 어떠한 물이라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깊어진 게 아니냐. 가능하면 이게 태산처럼 또 이제 그 넓은 바다처럼 가능하면 이게 모든 걸 포용하고요. 하나가 돼서 통합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러나 이게 그 모든 걸 포용한다 해서 예를 들어 이제 그 독극물이나 이런 물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조경태는 이제 독극물이나 똑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유승민 비판할 때도 이런 것까지 우리가 포용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동지를 팔아넘기고 동지의 그 정치적인 끌어내려고 특검의 부역자 역할을 하는 이런 조경태까지도 포용해야 되나. 아마 한동훈도요. 조경태에 대해서는 이게 별로 인식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안 도와주고 계속 그 단일화하라. 단일화하면 이게 안철수가 될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지금 안철수가 물론 단일화 거부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김상욱이하고 같은 길을 가지 않을까. 김상욱이도 이제 그 한때는 한동훈계였는데 지금 민주당이 품으로 떠났잖아요. 조경태도 이번 정당대회 끝나면 김상욱이 따라서 민주당이 고향 쫓아서 철새처럼 날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동훈계 중에서 야금야금 민주당으로 날아가는 철새들이 노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한동훈부터 도려내버려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계가 하나하나 떠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욱이 떠나고요. 이번에 끝나면 아마 조경태가 민주당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요. 근데 모르죠. 이제 김혜지 같은 아들은 김혜지는 비례잖아. 비례는 탈당하면 배지가 달아나잖아. 야, 김혜지 배지. 야, 니 배지 때문에 남아있냐? 배지 그냥 반납하고 탈당해라. 그러면 그 배지는 다음 순번으로 주면 되잖아. 야, 김혜지 특검가가 쓸데없는 수사하지 말고 빨리 너도 배지 떼고 그냥 탈당해라. 안 그러면 제명식이면 또 배지 가지고 민주당으로 간다고. 김혜지가. 이런 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한동훈 쪽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국민은 떠나갈 겁니다. 저는 그래 봐요. 조경태가 이번에 끝나면요. 떠나갈 겁니다. 안 떠나가면 공천 100% 안 될 텐데 부산에 누가 줍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도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민주당에서 배신자 사람이 없나? 조경태를 받아줄까요? 이재명이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중요한 소식은 손수조로 이제 단일화가 됐다. 청년 반드시 우재준을 꺾고 손수조를 청년 최고위원으로 뽑아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장동혁 의원 지금은 선의의 경쟁 관계지만 나중에 다시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씀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경태는 아마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김상욱의 뒤를 따라서 고향 찾아서 철새처럼 민주당으로 갈다. 이재명이를 받아줄지 모르지. 왜냐하면 친문들은 조경태를 싫어하지만 이재명 입장에서는 조경태 오면 받아줄 겁니다. 빨리 떠나라. 한동훈계 한두 명 다 떠나라. 김상욱이 가고 조경태도 가고 이렇게 촉구하고요. 특히 김혜진은요. 너 빨리 떠나라. 너 배지 유지하려고 제명 기다리지 말고 김혜진에게 그냥 배지 반납하고 탈당해라. 그러면 후순위가 비례를 승계하면 되니까 이렇게 네 가지를 촉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